6강 끝부분에 제가 중국 사주팔자술에 있는 이상한 논리에 대해서 좀 언급하면서 과연 시간이 거꾸로 흐를 수 있는가를 논했는데요. 오늘은 조금만 더 부연하고 넘어갈게요. 기해년의 시작은 병인월부터 시작합니다. 기해년은 내년을 표기하는 두 개의 시공간 부호죠. 그럼 자동적으로 병인월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60갑자가 생긴 이래 시공간은 그렇게 흘러왔기 때문이죠. 다만 빠르게 찾고자 규칙을 찾아 연에서 갑기는 병인월부터 시작함을 알았는데요. 기해년을 기준으로 천간의 병화 시간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인월의 공간이 나와서 병인월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병화가 먼저이고 임목이 나중이죠. 그런데 중국의 이상한 투간 논리를 보면 임목의 지장간에 속에 있는 병화가 천간으로 투간했다라고 주장합니다. 병화가 먼저요, 임목이 나중임에도 이상한 논리를 펼치죠. 개념을 좀 정리할게요. 타고난 사주팔자의 연월 일시에 투간을 살핀다는 것은 황당한 것입니다. 그냥 태어날 때 그런 시공간 부호를 받은 것이지 투간하고 말고 할 것이 없는 거죠. 다만 운의 흐름을 살필 때는 투간을 따지는 겁니다. 내가 받은 시공간 부호가 운에서 계속 반응하기 때문이고 이것을 이해하면 4개의 궁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해야 운을 읽어낼 수 있죠. 여기까지 개념을 정리하고 대세운 반응론은 나중에 다시 다뤄볼게요. 저번 시간에 사주팔자는 시간과 공간의 부호임을 살펴보았습니다. 대운, 세운도 모두 시공간의 변화죠. 지구에서 시공간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요. 이런 의미를 명리에 적용해 볼게요. 삼합과 방합을 지장간의 흐름으로 살펴볼게요. 우선 표를 보실까요? 술의 자축인의 지장간표를 시공간 흐름으로 살펴볼 텐데요.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지장간에 있는 글자들이 움직임이 전혀 없고 격의 명칭을 정할 때나 활용하는 표라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갑을병정은 무엇이다? 바로 기호 에너지이기에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간이죠. 따라서 지장간에 있는 십간은 에너지로 시간이 지구 공간 위를 흐르면서 물질의 형태를 바꾸고 있음을 표기한 것입니다. 제가 칠판에 술의 자축인을 써놨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지장간표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술월에 지장간에는 신정무가 있습니다. 술월의 정기에 있는 무토가 신금과 정화 에너지를 저장하여서 이 해월의 무토로 넘겨주죠. 그렇다면 이 해월의 무토에는 바로 신금과 정화의 에너지가 담겨져 있네요. 그렇다면 술월의 정기에 있는 무토와 해월의 여기에 있는 무토는 글자가 동일하기에 동일한 에너지일까요? 당연히 아니죠. 글자는 동일하지만 무토에 품고 있는 에너지의 속성이 다를 수밖에 없죠. 술월에서 해월로 바뀌는 과정에 무엇이 달라졌나요? 바로 공간 위에 시간이 흘렀죠. 에너지 특성이 달라지면서 무령이 변화하는 건데요. 그럼 어떻게 바뀌었는지 볼까요? 술월의 무토가 넘겨준 신금 정화의 에너지를 해월의 무토가 한목과 임수의 에너지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임수의 응축 에너지가 강해질수록 자연은 더 움츠리고 추워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렇다면 갑자기 어디서 이 간목이 나오고 임수가 나왔을까요? 신금을 딱딱하게 만드는 에너지가 이 해수에서 풀어지면서 갑의 에너지로 바뀌죠. 이해가 어렵다면 신금을 딱딱한 콩으로 생각하고 이 간목을 콩나물로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텐데요. 콩을 물에 풀었더니 콩나물로 바뀌기 시작하더라. 그런데 이러한 변화를 명리에서는 간목은 해수에서 장생한다고 설명하죠. 바로 장생지. 그럼 장생지란 원래는 없던 에너지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새롭게 동한 것이네요. 즉 신금이 해수에서 갑의 양기로 에너지가 변화했기에 장생지라 부르는 것이고 그래야만 하는 이유는 해수에서 해묘미 삼합운동을 시작해야 새싹이 봄에 땅 위로 뚫고 올라올 수 있기 때문이죠. 또 정화의 수렴 에너지가 극대화되면서 이 임수의 응축 에너지로 바뀝니다. 이 해월의 임수는 자월의 임수의 에너지로 이어지다가 빅뱅 작용으로 폭발하면서 이 개수로 변합니다. 이런 이유로 자월에 일양이 생기면서 봄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죠. 축월에 여기에 개수의 에너지가 또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기에 신금이 있네요.
축월의 중기에 신금이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왔나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사유축 삼합운동을 완성했다고 표기한 것인데요. 잠깐 보실까요?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하면 4월이 지장간의 경금, 4월에 지장간에 있는 경금이 6월에서 경금과 신금으로 바뀌면서 축월의 신금은 사유축 삼합운동을 마감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수와 신금의 에너지를 이 정기, 기토가 수렴하여서 인월의 무토로 넘겨주게 되죠. 그럼 이 인월에 있는 무토가 또 새로운 양기를 쏟아내는데 그것이 바로 병화와 간목이죠. 이렇게 지장간은 시간과 공간이 끊임없이 순환하는 과정을 표로 나타낸 것이고 이것을 펼친 것이 사계도입니다. 나중에 지장간과 사계도를 묶어서 설명할 텐데요. 지금 기억해야 할 것은 지장간은 시간과 공간의 순환 과정을 설명한 표이지 격국의 명칭을 정하려고 만든 것이 아니다. 이것만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럼 지장간을 살펴보았으니 방국 혹은 방합이라고 부르는 해자축 과정을 시공간 개념으로 정리해 볼게요. 잠깐 다시 도표를 보여드릴게요. 해수는 해묘 및 삼합운동의 생지, 출발점이죠. 자수는 신자진 삼합운동의 왕지, 에너지의 극점이고 축토는 사유축 삼합운동의 묘지, 마감점입니다. 묘지, 이 축토를 묘지라 부르기도 하고 고지라 부르기도 하고 또 묘고라 섞어 부르기도 하죠. 헷갈리죠? 묘고 개념을 정리하지 못하니까 고지, 묘지, 묘고지라 부르면서 헷갈려 합니다. 간단히 정리할게요. 축토에서 묘지는 경금이 묘지이고 축토에서 고지는 신금이 고지입니다. 이 간단한 논리를 왜 정리를 못할까요? 음양과 삼합운동의 논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생극 논리로는 시간과 공간의 변화를 깨우칠 수 없기 때문이죠. 해자축 방국과 유사한 운동 과정이 바로 삼합운동이죠. 예로 신자진 삼합의 경우 신금은 신금 속에 임수가 장생지로 동하여 삼합운동을 시작합니다. 자수는 자수에서 임수 양기가 개수 음기로 바뀝니다. 그리고 진토는 진토 중기의 개수로 수삼합운동을 완성했음을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이 방합과 삼합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간단한데요. 바로 시공간 범위가 다르죠. 삼합은 시공간 범위가 9개월이고 방합은 시공간 범위가 3개월입니다. 따라서 삼합이 방합보다 시공간 범위가 3배 크고 넓죠. 다만 삼합과 방합의 시공간 운동 특징은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기운이 동하고 양기가 음기로 전환한 후 음기를 마감하고 저장하여 새로운 양기를 동할 준비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양음 운동인 거죠. 그렇다면 이 삼합과 방합의 시공간 차이는 현실에서 어떻게 발현될까요? 실생활에 비유하면 방합은 지방에서만 활동한다면 이 삼합은 해외를 넘나들며 활동합니다. 시공간이 넓으니까 엄청나게 다르죠. 따라서 방합의 활동 범위는 좁고 여성적이고 가정적이지만 삼합의 활동 범위는 넓고 남성적이고 사회적이죠. 시공간 차이를 물질의 크기로 비유해 볼까요? 예로 인묘진 방합과 해묘 및 삼합운동을 볼게요. 인묘진월의 자연에서 보여주는 것은 뿌리를 내리고 싹이 오르고 꽃이 피우고 몽우리가 집니다. 하지만 해묘 및 삼합운동은 해월의 땅속에서 뿌리 내릴 준비를 하고 묘월에 땅 위로 싹이 오르고 그리고 미월에 해가일로 완성이 됩니다. 따라서 방합은 아직 성장해야만 하는 상황임에 반해 삼합은 열매를 얻었으니 물질적으로 훨씬 풍부하죠. 정리하면 시공간 범위에 따라 물질의 크기, 활동 반경, 그리고 남성적이냐, 여성적이냐 성향이 달라지죠. 극단적인 표현으로는 시간이 돈이라는 의미와 다를 바 없는데요. 사업을 시작했다면 3개월 동안은 사업을 안정화시키고자 홍보, 광고에 치중하느라 돈을 투자하고 있다면 9개월이 지난 후에는 나름 거래처도 생기고 수입도 발생하기에 회사의 재무 상황이 많이 틀려지죠. 이런 의미들은 나중에 형충파의 묘고론으로 확장되지만 지금 알아야 할 것은 시공간의 범위는 물질, 재물, 돈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인이다라는 것이죠. 다음 시간에는 공간 변화가 사주팔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볼게요.